폭설이 이어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강원도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온 백색의 고립과도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던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날이 많이 춥죠? 그녀가 내어온 건 붉은 국물에 진한 육개장이었습니다. 따뜻한 대접에 마음이 움직인 현수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추위는 혹독했습니다. 눈을 다 치우고 들어온 그의 얼굴은 열감으로 붉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결국 현수는 심한 오한으로 알아누웠고 미령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그가 빨리 기운을 차리길 바라며 정성껏 죽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죽 냄새에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다음날 눈이 그치고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히 가세요. 미령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현수의 일상은 다시 치열한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그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포근한 목도리의 무늬를 보자 자신을 걱정하던 미령의 맑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현수는 망설임 없이 목도리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됐던 강원도 출장은 봄으로 미뤄졌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봄이 찾아왔고 현수는 다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익숙한 게스트하우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것은 미령이 아닌 미령을 묘하게 닮은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신데 이 늦은 밤에 미령을 찾나? 지금은 멀리 부산에 내려가 있어서 여기 없네. 연락처는 함부로 알려줄 순 없지. 그만 돌아가 보구려. 할머니는 미심쩍어 하시면서 연락처를 극구 모른다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끝난 줄 알았던 어느 날 바쁜 걸음을 옮기던 강남역 지하상가. 미령씨? 조심스러운 부름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현수는 목도리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령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절 과보하셔서요. 저 서울에 계속 있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은 두 사람의 집이 불과 한 블록 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일상은 소소한 메시지들로 가장 달콤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휴일,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을 나란히 걷던 날, 흩날리는 꽃잎 아래 선 미령을 보며 현수는 숨이 멎는 듯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강변에 서서 붉은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느껴지는 서로의 온기.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편안함.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